자, 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마인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급매물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필요하겠죠. 급매물은 시세 대비 한 5% 정도에서 많게는 10% 정도 저렴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시세란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 가격을 의미합니다. 통상 경매는 시세 대비 10%에서 20% 정도 저렴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도 등 부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좀 더 난이도 있는 MPL은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것들을 얘기하죠. 시청자분들은 MPL에 대해 생소하니까요. 별도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매물을 사기 위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적정한 목표 가격을 정하라입니다. 통상 적절한 가격을 정하는 게 어렵죠. 허나 아파트 같은 주택은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면 금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래가는 1, 2개월 전에 거래된 금액이니까요.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목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실거래뿐만 아니라 중개업소 등에 방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현재 나온 매물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기보다는 두세 곳 정도 방문해서 현 매물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중개업소를 방문한다면 선택할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나라도 이곳에서 중개업소를 내고 싶다, 이런 지역이거나요, 아니면 오래된 중개업소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가 좋은 곳은 매물의 수가 많을 수 있고요. 오래된 중개업소는 다른 곳에는 없는 물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믿을 수 있는 곳에 전속으로 의뢰하라입니다. 부동산은 이등은 없어요. 즉 중개업소 사장님이 거래를 시켜야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죠. 만약 매수자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해도 그곳의 거래를 사장님께서 못한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거는 믿고 맡길 부동산을 선택해야 함이 핵심인 내용입니다. 믿을 수 있는 내 편의 부동산 사장님을 만들려면 친해지는 것은 당연히 필수겠죠. 또 한 가지, 그건 바로 물건지 부동산인가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도인이 직접 내놓은 부동산인가,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매도인과의 협상 부분에서 직접 여러분의 의견을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매수자의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표현, 즉 내가 얘기했던, 내가 알아봤던 부동산에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 표현도 좀 이쁘게 하십시오. 사장님만 믿고 기다릴게요 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조건을 말하라 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층과 향, 원하는 동, 매수하라는 가격 등등등 다양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좀 너무 둥그스레하게 싸게 나오면 연락주세요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요.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부분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가격이면 넉넉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입니다. 넷째는 당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말라입니다. 예전에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한테 컨설팅 의뢰했던 분이었죠. 당시에 컨설팅을 의뢰한 이분은 보유부동산을 매도를 했었어요. 외국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내에 매수하고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건 알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뭐 1,2천만 원짜리도 아니잖아요. 성급히 매수하는 것은 실수를 할 위험이 있는 것인데요. 이분께서 그만 매도인 부동산에 빨리 매수해야 되는 그런 사정들을 말해보신 것이죠. 중개업소 사장님은 스포츠에서 공정한 심판은 아닙니다. 즉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위해서
공정한 심판이 되기는 어렵죠. 당시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이란 작지 않은 금액을 더 주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자의 솔직함이 큰 금액을 더 주고 산 셈이죠. 다섯 번째는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면 그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라입니다. 공동중개라면 가격 조율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동중개를 하는 부동산인지 단독으로 하는 부동산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왜 싸게 내놓는다고 하나요? 매도인이 뭐 하는 분이세요? 등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매물은 없기 때문이죠. 분명 그 이유는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속 증여 물건일 수도 있죠. 물려받은 부동산인데 즉시 이제 현금화 시키기 위한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요. 현지 사정을 파악을 못한 그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 해외 출장이라든가 해외 이민, 아니면 너무 이제 멀리 사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금 회피를 위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도세라든가 보유세, 이러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이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금 압박에 따른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나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권리 물리적 하자 여부는 반드시 파악하라입니다. 우선 권리의 하자가 있는데요. 가압류라든가 가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분 좋지 않은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리적 하자도 있겠죠. 누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결로나 단열 등 이런 것들은 누수보다는 쉽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튼 건물의 물리적 하자는 매수 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목표 가격이면 과감히 선택하라 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완벽한 매수를 꿈꾸죠. 그런 때가 과연 올까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용산에 관심이 높았던 시절인데요. 저에게 3년째 컨설팅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특징은 너무 신중하다는 것이죠. 급매이면서 저평가 매물을 찾는 분이셨죠. 이분이 급매가 나온다면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최초 매수하려던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더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재고 목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이라면 서둘러서 가계약금이라도 바로 매도인 통장에 넣고요. 계약을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급매를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